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서 혹시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신문을 펼치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헬기에 실려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궁도 아니고 안전가옥에 숨어 있다가 타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정으로 끌려간다.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신이 났는지 SNS로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체포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붉은색 핀을 꽂아보면 기가 막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그리고 저 멀리 이란까지 소위 미국에 떵떵거리거나 중국의 돈을 믿고 친중 노선을 탔던 나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단순히 그 나라 정치인들이 부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무너질 때처럼 지금 전 세계의 반미 벨트 혹은 친중 벨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한지 점검해 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간입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팩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남미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확고한 결의 작전.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미군이 전광석화처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명분은 마약 테러지만 실상은 내 뒷마당인 남미에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노닥거리는 꼴은 못 보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콜롬비아, 쿠바까지 거론하며 다음은 너희 차례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먼로주의, 일명 돈로주의의 부활입니다. 즉 미국 우선주의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 강화를 지향하는 트럼프식 대외 정책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면 상황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제2의 아랍의 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불길이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으로 번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으로 월 430만 원씩 챙기다가 들통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민들 월급이 40만 원인데 의원들은 수당으로만 그 10배를 챙긴 겁니다. 네팔은 더합니다. 친중 연립정권이 가짜뉴스 막겠다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차단했다가 젊은 Z세대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총리가 사임하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동티모르는 국회의원들한테 도요타 SUV 사주려다가 의회가 뒤집어졌고요. 재밌는 건 이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1대1로의 핵심 거점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돈 받아서 항구 짓고 도로 닦으며 친중 행보를 보였던 정권들이 경제난과 부패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상황도 심각합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시위가 격화되면 러시아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다는 영국 더타임스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고 미국한테 압박받고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시위가 터지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나라 정치인들이 썩어서 그런 거네 하고 넘어가면 하수입니다. 우리 세계 속의 한국 구독자님들은 그 이면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은퇴한 외교관 선배님과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혀를 차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김영, 이제 중국산 공짜 점심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 미국 형님은 이제 몽둥이를 들었어. 무슨 뜻이냐? 지난 10년 넘게 이들 국가는 중국의 차관, 즉 빚을 내서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배를 불렸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돈을 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돈줄이 마르니 경제는 파탄나고 물가는 치솟는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일명 Z세대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가상의 인물 네팔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철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수 씨가 3년 전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중국이 공항 지어준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마통이 여쭤봤습니까? 공항은 빚더미에 앉았고 손님은 끊겼는데 정부는 SNS를 막아버립니다. 철수 씨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으로 돈 벌러 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만 해도 많은 네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십니까? 여기에 트럼프의 미국이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다 라며 점잖게 개입했다면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식의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스트롱맨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건 전 세계 독재자들과 반미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살생부나 다름없습니다. 까불면 너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접수하겠다고 한 뒤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인프라 복구하고 기름 뽑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독재 타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주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지금의 사태는 중국 자본의 한계와 미국 패권의 귀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열음입니다. 그 사이에 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들이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중 리스크가 있는 투자처를 솎아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에 중국의 1대1로 관련 신흥국 펀드나 중국 내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의 주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팔,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도미노가 쓰러질 때 옆에 서 있으면 같이 다칩니다. 당분간은 신흥국보다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혹은 미국의 공급망제편에 확실히 올라탄 국가인 인도,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미국 에너지 관련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유전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판도가 바뀐다는 뜻이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전통 에너지 기업 혹은 이와 관련된 플랜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의 건설, 조선 기계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셋째, 금과 달러는 여전히 유효한 방패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는 안전자산만 한 게 없습니다. 이란이나 남미에서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시위가 내전으로 번지면 금융시장은 출렁거립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반드시 달러나 금으로 보유해서 어떤 충격이 와도 내 노후 자산이 녹아내리지 않게 댐을 쌓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부터 아시아의 시위 사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줄을 잘못 서면
지도자가 무능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숱한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지금 밖에서 불어오는 이 반미 정권 붕괴의 바람은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영제를 택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냉혹합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베네수엘라와 네팔의 상황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었습니다.